오사나와 베제탁의 Q&A. 안녕하세요. Q&A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는 출산, 저출산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다뤄봤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구호는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에 자녀를 너무 많이 낳아서 하나라도 입을 줄여보자라는, 많이 낳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적당한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은 그 어떻게 시대가 바뀐 건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아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전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셋만 낳아 잘 기르자였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게 이제 둘로 줄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계속 많이 나니까 둘도 많다로 바뀌었어요. 나중에는. 그러니 이제는 제발 둘만 낳아달라고 그러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지난 2회 때 저출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주로 경제적인 문제 갖고 했습니다. 뭐 직업도 좀 좋은 게 있어야 할 것이고 돈도 많이 벌어야 애를 낳을 것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 말고 다른 얘기를 또 좀 해볼게요. 예. 그야말로 지금 이제 인구 절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임 여성 한 명이 아기를 한 명도 안 낳는 세계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압도적인 1등. 출산율이. 1등이 아니고 꼴찌죠, 꼴찌. 출산율 꼴찌입니다, 압도적으로. 작년 12월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바를 따르면 잠깐 읽겠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30만 9천 명이 태어나고 31만 4천 명이 사망해서 처음으로 이제 인구 자연 감소가 되고 학령 인구 감소로 2024년에는 전국 대학의 4분의 1이 신입생을 못 뽑아요. 아예 한 명도. 4분의 1이나. 24년이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게. 그러네, 진짜. 전국 대학의 4분의 1은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30년도, 10년만 지나면요.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사가 5만 명이래요. 이제 옛날에는 그 교대를 가가지고 선생님이 되면은 안정된 직장 그랬는데 맞아. 이제 그렇지도 않구나. 교대를 나와도요. 교사 발령이 안 나요. 아주 진짜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교대를 통폐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젊은이는 줄어들고 노인이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노인하고 어린애들을 약 37명, 38명 정도를 부양하는데 이게 이제 2055년에는 1대1이 됩니다. 2055년, 한 30년 지나면은 생산 연령 인구 한 명이 노인이나 애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아주 무서운 일이 발생을 하죠. 정말 애를 안 낳는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그래서 당연히 이제 복지도 줄여야 되고 앞으로는. 그리고 인구도 28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는데요. 그래서 통계청 예측치지만 2067년에는 4천만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큰일이죠. 근데 이게 지방에는 더 심하대요. 그래서 이재정 부산복지개발원의 이 연구부장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부산도 하도 지금 인구가 줄고 그래가지고 부산 옛 도심에는 노인과 바다만 남을 것이다. 노인하고 바다만 남는다는 거죠. 이 정도로 지금 노인만 많아지고 또 여기 보시면은 전북에서 가장 땅값과 임대료가 높았던 익산 중앙동은 네 집 건너 한 집이 현재 1년 이상 비어 있대요. 이게 거의 뭐 유령 도시화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인구 문제가 사실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애를 안 낳기 때문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전에 제가 2회 때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100조를 퍼붓는데
오히려 계속 줄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쨌든 애를 안 낳아요. 그럼 이제 방법은 뭐냐? 애를 안 낳으면 이민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애들 가지고 있는 이런 젊은 부부, 이런 사람들이 저희 대상이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사치입니다. 사치. 환영해줘야 돼. 그럼요. 애도 안 낳는 나라에 와서 애 낳고 애 키워주고 그럼 고마워서 환영을 해줘야죠. 또 그 사람들이 우리가 늙으면 그 노인들을 다 부양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럼 고마워해야죠. 그래서 이제는 단일민족 같은 단어는 아예 지워버리고선 모두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환영해주고 잘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결국 출산을 힘들게 하는 게 이제는 그러면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가 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가릴 거 없습니다. 경제적인 지원도 뭐 한 명 나면은 어떤 데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 이렇게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금 주고 나중에 몇천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5대쯤 나면은 한 3,500만 원쯤 주든가 4천만 원쯤 주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럴 거 없이 애 하나 낳을 때마다 한 5천만 원 주고 그리고 그거 봐달라고 낳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좀 이제 덜어줘야죠. 그리고 애가 있으면은 애가 둘, 셋 있으면요. 집 살 때 예를 들면 50% 정도를 그 집을 담보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빌려줍니다. 무이자로. 그럼 집 없는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자기 집을 들어가겠죠. 이런 좀 획기적인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병원비 좀 대주고 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진짜 아이가 생기고 또 개인의 행복이 사라져버린다는 생각이 크게 와닿으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아이를 낳아도 그 이유가 불행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서 좀 더 좀 그랬으면 좋겠고. 좀 확실하고 통 크게 가야 됩니다. 진짜 결혼을 요즘은 아예 안 하거나 결혼을 했어도 낳지 않는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고 이게 진짜 큰 문제네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오감도라는 시 아시나요? 시대를 앞서간 시인 이상의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는 시대를 앞서간 시인의 이름을 건 문학상이 시대에 완전히 뒤처지는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장님 이것도 얘기해 주세요. 요거는 이제 1월 7일자로 제가 쓴 겁니다. 이상 문학상 그러면은 다들 받고 싶어하는 문인들이라면 다들 받고 싶어하는 그런 문학상이죠. 근데 이 문학상에 최근에 김금희, 최은영, 이기호 3명의 작가가 수상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상 문학상은 문학사상사라는 그 출판사가 1977년에 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 수상작하고 우수상 수상작을 연초에 묶어서 수상 작품집을 발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수상 대상자가 5명인데 그 중에 3사람이 거부를 한 거죠. 그 왜 거부를 했느냐? 알고 보니까 이 저작권 관련된 내용인데, 요즘 시대에도 이런 갑질 계약이 있나? 정말 놀랍고 당황스럽더라고요. 황당하기도 하고. 자, 일단 보시면 이상 문학상의 수상 후보작으로 선정되면 일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문제는 수상작의 저작권을 3년간 문학사상사에 양도해야 하며 다른 데 수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무슨 학술이나 예술이고 어쨌든 상을 줬다고 해서 그거 저작권을 넘기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럼 대종상을 받았으면 그 영화도 넘겨야 되겠네? 예를 들면.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문학상에는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근데 이거 좀 치사스럽다. 그러니까요. 상을 주는 대신에 조건이 있어.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 버젓이 이런 다른 데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독소 조항이 34년 전통의 문학상이 남아있다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작가들은 거기에 상을 받고 싶어서 자기의 권리를 빼앗겨 온 거죠. 그 문학사상사는 이걸 알면서도 이제 돈 벌어 먹으려고 한마디로. 물론 공모전이라는 거는 다릅니다. 공모전은 저작권 자체를 넘겨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공모를 해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근데 이상문학상 같은 경우 이미 나와 있는 발표된 작품에다가 상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작품에서 자기네가 이렇게 상을 너 상 줄게 넘겨 이런 되는 게 이게 오히려 작가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되는 이런 전통 있는 출판사가 네. 오히려 이렇게 했다는 게 아주 충격적이죠. 그래서 거부를 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 저런 속담이 있잖아요.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번다. 이런 속담처럼 작가들이 애써서 발표한 작품 중에 몇 개 골라서 네. 수상집을 출간해서 그 돈은 출판사가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 팔아서 돈벌이 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상 팔아서 돈벌이 하기. 네. 그래서 이번 수상 거부에 대해서 이제 문학계의 많은 인사들이 응원도 하고 찬사도 보내고 저도 물론 이제 응원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입장인데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올해부터는 모든 그 저작권들이 잘 보호되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클로징은 이상의 시 중에서 거울의 마지막 연으로 대신해 볼까 합니다. 거울 속의 나는 참 나와 반대요. 나는 또 꽤 닮았소.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오. 정말 이상한 이상문학상, 아름다운 시인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사나와 베제탁의 Q&A.